제이뮤직 아카이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론가 황선업 씨를 모시고 2010년대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베스트송 100 차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10위의 세로 오르판스. 이거는 진짜 그 지금에 와서 뭔가 좀 높게 평가받는 것도 있고, 세로라는 그 팀의 독자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해온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메인스트림과 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음악, 특히 약간 조금 치일하면서도 차분한 그 안에서도 실험적인 그런 면모를 동반하는 썸머 소리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16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 서머 소리 왜 없나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16위에 있군요. 진짜 좋아해가지고 LP까지 샀었는데 네. 그 앨범의 노래들이 확실히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음 앨범이 4집이 있는데 전 그 앨범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한을 한번 왔어가지고 그때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아프리카 리듬 도입하고 네, 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을, 그런 것들을 잘 라이브에서 재현을 하더라고요. 거의 세션 포함하면 8명 정도가 무대에서 상상마당에서 했었는데, 야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운드도 너무 깔끔하고 퍼포먼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세로는 어쨌든 위에 있는 그 리스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기가 많았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히트했고 두각이 드러난 트랙들인 반면에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음악성만으로 쟁취해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위는 또 대세 가수가 올랐습니다. 이와수비. 이와수비 요르니 카케를 정말 끝물에 걸쳐있는 2010년대 끝에 걸쳐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 시대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보카로 피와 타이어, 이 두 가지 요소가 정말 큰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대히트를 이끌어낸, 정말 이와수비는 데뷔곡부터 그냥 빵 터졌죠. 이 곡 하나로 그냥 2010년대 경향을 줄줄줄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하는 진짜 10년을 대표하는 곡.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빵 터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인기인데 지금. 타이업이 컸고 특히나 이제 아이돌 최애아이 인트로 그 통해서 빵 터진 건 역시 아이돌인 것 같아요. 전부터 뭐 듣던.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요르니 카케로 빵 터졌고 이 노래로 홍보가 앞서 나갔고,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알게 된 그 사례가 바로 이제 아이돌의 최애아의 오프닝을 맡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K-팝 가수들도 챌린지 막 이런 걸 하면서 K-팝 팬들에게도 알려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뭔가 범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곡이 됐고, 특이하게도 유튜브 코리아 뮤직 코리아 주간 차트 1위를 한 적도 있어요. 웬가 우리나라 노래 다 제치고 유튜브 뮤직 주간 차트 1위를 아이돌이 차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8위는 아이명. 마리골드. 저는 이렇게 젊은 싱어송라이터가 보편적인 범대중적인 노래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그냥 놀랐던. 왜냐하면 이제 아이명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뭔가 Z세대를 대표하는 파격, 왜냐면 가사가 그때 히트했던 노래가 그런 노래들이었거든요. 뭐 이제 자살한 어떤 뉴스를 보고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가사를 쓰거나 뭐 너 심장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 심장을 내놔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되게 파격적으로 쓰는 게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이명은 결국에는 약간 레이바 시대 쇼와 가요나 포크의 계보로 있는 그런 가수로서 저는 좀 인식이 좀 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최근에 발매하는 그런 노래들도 그렇고 그 경향성을 대표함과 동시에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한 노래가 마리골드라고 생각을 하고. 키미와 로크단카 키카나이 같은 경우도 순위에 좀 높게 오를 것 같은데 여기 순위에 들어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마리골드도 물론 좋은 노래고, 저희 그 제이뮤직 아카이브 시작할 때 인트로가 잠깐 나오면서 가수들 모습이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명의 모습이 스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마리골드의 뮤직비디오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리골드가 막 나왔을 때쯤이 이제 제가 이제 키시단을 보느라 못 봤던 그 시기라 마리골드 막.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잘 몰랐어요. 어쨌든 8위가 아이명이고 7위는 모모크로 이쿠제 카이토 쇼죠. 모모크로도 2010년대 초반에 아이돌 씬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고, 정말 그 맥시멀리즘, 음악에 얼마만큼의 사운드를 꾸겨 넣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저는 그게 조금 시끄럽게 느껴지는데요. 정신이 사납죠. 예, 좀 정신 사나워요. 정신 사나워. 저도 근데 저는 초반에 그런 면이 좋아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심심해요. 이제 그런 것들로 모모크로의 노래를 이제 듣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심심한 느낌. 근데 이때는 그 마이야마다 키니치라는 그 프로듀서가 만든 노래들이 사실 되게 복잡한 구성이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팀이 색채가 되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연이 좋은 아이돌,
모모크로는 그 라이브가 좋은 아이돌로서 굉장히 정평이 나와 있고 본인들도 그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AKB와는 또 다른 노선을 걸었던 2010년대 대표 아이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사칸 액션. 사칸 액션, 신다카르지마. 예, 사실 사칸 액션은 좋은 노래가 많죠. 근데 2000년대 그런 노래들이 없어요. 이전에 이제 이 전 앨범들의 노래들이 뭔가 좋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언급이 많이 된 작품들이 이보다 이전에 낸 2000년대에 낸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노래는 신다카르지마 한 곡만 올라와 있네요. 신다카르지마는 사칸 액션 노래 중에서도 가장 뭔가 접근하기 좋은 노래. 조금 대중적으로 접근한 노래에 가깝다. 그리고 그 노래 곡조가 조금 뭐랄까 오리엔탈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파티 튠도 되게 좋고 마냥 신나지 않거든요. 그 사칸 액션의 트랙들이 전반적으로 마냥 질르는 밴드가 아니에요. 음악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그러고 일렉트로니카의 측면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노래는 어쨌든 즐겁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탑 5로 넘어갑니다. 5 히게단 오피셜 히게단디즘 프리텐더. 네, 프리텐더 대표곡이죠. 대표적이죠. 묘하게 모타운의 뉘앙스도 들어가 있고 후지하라 히로시라는 히토시의 송라이터 적인 측면이 또 잘 부각되어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 노래는 그냥 모든 부분이 훅이잖아요. 선율이 워낙에 좋고 그리고 노래도 본인 워낙 잘하고 히게단이 바랄 수 있는 그런 파퓰러함은 그 최대치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 이거 들려주고 싫어하는 사람 전 못 봤어요. 내한 공연에서 이 곡이 첫 곡이었습니다. 첫 곡으로 이 곡이었어요. 이걸로 첫 곡을.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현지 투어에서 이 노래를 했다 안 했다 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곡을 할 거라는 예상을 못하고 왜냐하면 팬들이 다 세트리스트를 보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하던 투어의 연장선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투어랑 세트리스트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프리텐더를 하더라도 중간에 하든지 아니 안 하든지 하고 그냥 기대를 좀 버리고 갔는데 첫 곡을 이거 딱 나오니까 다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 히게단이 그걸 알았던 거죠. 정말 이 히게단의 팬 서비스랄까 한국 팬들을 위해서 프리텐더를 첫 곡으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성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도 참 히게단의 좋은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4위가 이제 요네즈 켄시. 레몬. 네, 레몬. 네. 요네즈 켄시의 또 대표곡이죠. 대표곡이죠. 네. 이제 원래 요네즈 켄시는 이전에도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아티스트였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나만 아는 가수에서 대중적 스타를 거듭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곡이 드라마 언내추럴의 주제곡이었죠. 이거 언내추럴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완전히 달라. 이 드라마하고 또 기가 막히게 어울렸거든요. 기가 막혀요. 네. 진짜 이 딱 그 노래가 나오는 그 타이밍도 그렇고 이 노래가 가진 정서, 가사, 드라마의 내용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드라마도 워낙에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작품 전체 일본의 그런 방송계를 통틀어 봐도 이 정도의 시너지를 일으킨 케이스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탁 들어맞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을까. 무조건 봐야 돼 드라마 이시하라 사토미 나옵니다. 꼭 보세요. 네. 진짜 이거는 드라마를 꼭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그 두 뮤지션 중에 레코드를 사러 갔을 때 그게 누군데 이랬던 두 뮤지션이 하나는 레디오헤드 크립으로 흔들고 있을 때 타워 레코드를 갔더니 타워 레코드 그 종업원이 레디오헤드가 누군데 이랬었던 경험. 요네즈 켄시의 레몬이 나왔을 때 제가 레몬 싱글을 사러 키노쿠니야 서점을 갔더니 키노쿠니야 서점 직원이 요네즈 켄시가 누군데 이랬던 그 반응이 지금은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수가 돼버려서 그렇죠. 네. 지금은 뭐 2010년대 그 20년대까지 모든 연예 관계자들이 요네즈 켄시를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지금 너무 바빠요 요네즈 켄시가. 근데 요네즈 켄시도 참 인간적인 게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도 마감 때문에 미칠 것 같다. 노래가 안 나와서 아침까지 노래가 안 나와서 특히 이제 그 지브리 최근에 그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너무 곡이 안 나와가지고 마감 전날 아침까지 막 골골골골 대다가 결국 이제 그 편곡을 도와주는 친구의 집에 가서
뭐 거기 피아노가 있고 거기서 어쩌지 하다가 겨우겨우 나온 노래가 그야말로 짜내듯이. 그러니까 이 요네스킨지도 뭐 천재긴 하지만 이 곡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치. 정말 그 고통을 창작의 고통. 감내하면서 만들어낸 곡들이다. 참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또 저희가 들을 때는 그냥 펑펑 찍어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리고 3위는 호시노겐의 코이. 이거는 뭐 도망치는 것은 역시 드라마. 부끄럽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게 하지라고 하죠. 너무 길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도 이제 타이업으로 많이 드라마도 재밌었고요. 드라마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시노겐과 이제 그 여주인공 누구죠? 그거? 아라가키 유이. 아라가키 유이가 결혼하게 결혼했죠.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드라마이기도 했고 두 사람이 코이 댄스 이거 같이 출 때부터 좀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시노겐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일본의 J-팝의 블랙 뮤직을 이제 안착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앨범 자체도 옐로우 뮤직이라는 그런 앨범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 앨범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타운을 호시노겐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음악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티스트고 코이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잘 살아있는, 그리고 코이 댄스도 코이 댄스 때문에도 또 유행을 했었죠. 유명해졌죠. 코이 댄스의 안무가가 퍼퓸의 안무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저런 드라마의 열풍과 그런 코이 댄스의 그런 대중성과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19위에 또 썬이라는 곡도 올라 있는데 이 곡도 참 좋은 곡이에요. 좋은 곡이에요. 정확히 이제 썬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하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블랙 뮤직에 대한 본인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노래가 썬과 이 코이다. 근데 코이는 조금 이제 방향성을 틀어서 초반에 이제 인트로 같은 부분에는 약간 좀 오리엔탈스러운 느낌도 있고 중국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음악성으로 조금 더 인정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위 두 곡 남았습니다. 2위는 토우비츠 스이세이 수성이라는, 이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몰라요. 토우비츠는 이제 트랙 메이커에 가깝고, 이제 본인이 퍼포먼스를 하지는 않는, 보통 이제 피처링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본인은 비트를 만들고 게스트를 쓰는 그런 뮤지션에 가까운데, 사실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클럽 씬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래.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음식을 제공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12시를 넘으면 영업하면 안 됐대요. 뭔가 좀 클럽 씬의 침체기에 있을 때 이 노래가 정말 많은 클럽 매니아들을 불러 모았던, 뭔가 그 위스키도 옛날에 숨어서 마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곡인 거예요. 금주령이 있을 때 몰래 숨어서 마셨던 위스키처럼, 이 우리가 클럽 법 제한이 있을 때 우리가 몰래 가서 클럽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존재감이 있었고 공헌을 했던 곡이 바로 이 토우비츠의 수성이라는 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척박한 클럽씬에서 앤썸으로 군림했던 곡이고 클럽씬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표지 모델이 아직 안 나왔어요. 대망의 1위 서치모스. 이거는 제가 뭐 더 언급할 것도 없고 당연히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스테이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한 곡이고, 사람들이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너는 자신의 취향을 추구할 가치가 있어, 자유로운 삶을 지향할 너에게 그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에 있어서 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했던 그런 노래예요. 동시에 수많은 시티팝 리바이벌 지향 밴드들을 낳게 한 그런 팀이기도 하고,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밴드지만 전반적으로 R&B, 어반 R&B라던가 약간 그런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자미로콰이를 연상하게 하는, 너무 대놓고 자미로콰이를 본인들이 벤치마크 레퍼런스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모를 봤을 때는 그런 자미로콰이의 사운드 결을 지금의 일본 밴드에 맞게 잘 소화를 한 그런 케이스로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수많은 수정자를 낳았다는 점. 다 서치모스처럼 되고 싶어하고, 서치모스 같은 세련된 음악을 하고 싶어하고, 그 와중에 스트리밍은 열렸고 많은 소스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치모스의 등장은 정말 2010년대에 있어서 맨 윗자락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당연해. 저기 황섭 씨는 예전에 2010년대 앨범 꼽으실 때 서치모스의 앨범을 1위에 올려놓으셨었는데, 그렇죠. 싱글은 어떻습니까? 여기 공감을 하십니까? 싱글은 무조건, 싱글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춘. 싱글 자체로 촉발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곡이 없으면 그 앨범이 존재할 수 없고, 그 앨범 자체가 그런 퍼뜨린 영향력. 2010년대는 저희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스테이춘만한
많이 임팩트가 있었던 곡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청자 입장으로서도 이 곡 하나 전후가 음악적으로 그 전개되던 그 풍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2010년대는 사실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치모스의 그 앨범은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팩트였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10년대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2025년이 되면서 2020년대도 벌써 중반까지 왔습니다. 흐름이 그 사이에 또 조금씩 변해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언급이 된 가수들 지금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가수들 많고요. 그렇죠. 연예즈 현재 켄지, 진행형. 뭐, 예, 후지카제도 그렇고 요아소비도 그렇고 뭐 많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고 서치모스도 또 다시 컴백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좋은 음악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니까 물론 저희도 쇼와 가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도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니다. 최근의 노래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오늘날의 음악, 동시대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좋은 노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황삼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몇 주에 걸쳐서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된다면은 또 모시고 네, 2020 이야기를 년대 나눠보고요. 거. 네, 그때 또 무조건 모셔야죠. 이건 많이 걸리겠네요. 네. 또 어쩌면 2025년 연말에 또 연말 결산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지.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그래요. 이야기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JBG 아카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또.